첫 번째 달려보죠. 자, 신박한 막걸리 도둑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딸랑딸랑 편의점 안으로 남성 입장. 자, 어디로 갈까요? 곧장 음료 매대로 고고. 예. 아, 그런데 말이죠. 막걸리 2병을 꺼내들 직원 한 번 보고서 바지춤에 왜 이거 뭐야 이거 어디다 넣어? 그 한 병을 막걸리 한 병을 바지 속으로 쑥 집어넣고 일단 한 병은 들고 나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막 튀어나왔어요. 저렇게 밖으로 막걸리 무릎 쪽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한 병은 사네 했는데 말이죠. 사용정지 카드를 내밀고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저렇게 퇴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저 인간 한 병은 놓고 나오고 한 병은 바지춤에 넣어서 도둑질을 한 겁니다. 저런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참 신박한 잔머리죠. 저게 지난 4일 울산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찍힌 겁니다. 보신 것처럼 직원을 쳐다보면서 막걸리 2통을 들어가지고 한 통을 저렇게 바지 주머니가 아니죠. 바지 속에 쏙 넣어서 무릎에 덜그럭덜그럭 거릴 텐데 이 직원을 뻔히 쳐다보면서 넣은 거예요. 근데 사반 가족분들께서는 아니 저걸 왜 못 봤지 싶겠지만 예. 직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온장고에 가려서 안 보인답니다. 허리 아래쪽이. 그래서 저걸 직원은 그냥 속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사반 가족인 이 사장님께서 내가 편의점 운영하면서 별인가를 다 봤는데 이런 인간은 처음 봤다. 너무 재밌어서 그냥 같이 웃고 넘어갑시다 하면서 제보를 해주신 겁니다. 아유, 그래도 잡아야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주차장 길막 시위입니다. 역시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우리 아파트에도 주차 빌런이 떴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어느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입니다. 자, 차 통행로 복판을 저렇게 떡하니 막아놓고 있어요. 창문에는 말이죠. 차 창문에 노란 주차금지 딱지 더덕더덕. 자, 종이들도 덕지덕지 부착. 자, 뭔 소린가 봤더니 주민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관리소가 주차 핑계로 관리비를 너무 올려요. 추징!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아파트 주민들한테 미안하면 죄송하면 하질 말아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죠? 네, 최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한 입주민 차량이 통로를 저렇게 떡하니 막고 주차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이 제보를 주셨는데요. 이 차가 지난 2월 말부터 저런 민폐 주차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주차 관리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차량 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차 등록 안 한 채로 주차장을 이용해 온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민폐 차주 나름의 어떤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였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가 부당하게 관리비를 부과하려고 한다면서요. 본인의 동호수 그리고 연락처까지 아주 당당하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아무튼 주민들은 불편을 겪다 보니까요. 이 제보자가 직접 그 연락처로 연락을 좀 시도했습니다. 대화를 해보려고 했던 건데 대화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보통 세대당 한 대는 무료 주차가 될 텐데요. 그러게 어떤 걸로 관리비를 올려받겠다라고 하는지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런 소식 여러 번 전해드리잖아요. 이게 이 아파트 주차장은 길은 길이고 주차장은 주차장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니까 어떻게 딱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관리 규약을 좀 바꿔서 잠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 주차 업무를 정말 심각하게 방해하면 업무방해 같은 게 성립할 여지는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법 만든다고 몇 회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해야지. 저거 어떡합니까? 매번 볼 때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막간을 이용해서 지성진님, 드라마 보는 시간인데 드라마 포기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드라마 말이죠. 주말에 다 몰아서 재방송 해줘요. 그거 보세요. 저도 그거 봅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닭 요리 먹고 오리발입니다. 자, 한참 사람 많은 저녁 시간에 가게를 몰래 여기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데요.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북적북적한 저 가게 안쪽에서 식사 마친 두 남성이 저렇게 나가죠. 자, 앞서가던 남성이 계산대 앞에서 일행을 휙 돌아봐요. 그런데 야 튀자 사인을 보내는 듯. 자, 직원이 뒤에서 저렇게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저렇게 나가더니 길 저쪽으로 총총 이만 사라지고 맙니다. 진짜 저렇게 먹튀해서 살찌면 좋겠습니까, 교수님? 오 교수님? 실제로 저게 3월 10일 날 그 저녁에 서울 중구 한 닭 장작구이 집에서 발생한 먹튀입니다. 60대로 추정이 되는데 이 남성이 와서 2명인데요. 26,000원어치 식사를 하고 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매장에 손님들이 많았고 아마 이제 직원이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에 미숙해서 저 사람이 나가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잡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아하. 이 제보자는 지금 이제 CCTV를 뭐 돌려보면 다 얼굴이 나올 텐데
도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의도적인 것으로 자기가 상당히 화가 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런 행동을 하면서 좀 약간 쭈삣쭈삣하고 좀 의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수치심이라든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제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글쎄 요즘에 저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양심불량 또는 먹튀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이 오명을 쓸까 봐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이런 보도를 보고 혹시 모방 범죄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이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저 계산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주 이어가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점점점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충격적인 영상. 자, 약간 시청에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보시죠. 자, 헐레벌떡 엘리베이터 앞으로 저 뛰어오는 녀석. 짐을 내려놓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잠깐 그대로 주저앉더니 작은 걸 봅니다. 작은 거. 예, 오해하지 마세요. 작은 거. 자, 엘리베이터 뒤에 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 사람 남성분 치몸미 저 남성분 그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내렸을 뿐인데 이게 뭔 봉변입니까? 아니 진짜 저 너무 좀 충격적이네요. 지난해 충격적입니다. 제가 예고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일이죠? 정말로. 네. 지난해 10월에 강주의 서구에서 한 상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거 제보해 주신 분은 이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인데 CCTV를 보다가 저 장면을 보면서 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 여성이 지금 뭐 엘리베이터로 뛰어 들어와가지고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저렇게 네, 노상 방뇨를 하는데 물론 뭐 길거리에서도 노상 방뇨를 하면 안 되지만 저 때가 좀 어두운 시간이었고 바로 옆에는 또 깜깜한 골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화장실로 가야 되지만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정말 화장실까지 못 갔다고 쳐도 골목이 있는데 깜깜한 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정말 보는 우리 모두 정말 창피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이 원본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맨날 다 괜찮다는 남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는 사방가족께서 톡으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결혼 5년 차 아내의 사연이고요. 이 부부가 지난해 연말에 첫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다 좋은데 뭐든지 좋은 게 좋은 거다, 다 괜찮다 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임신 막달인데요. 그 이사 앞두고 전셋집은 뺐는데 이 앞으로 옮겨갈 새집 입주가 미뤄져서 붕 뜬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만삭의 몸으로 원룸 전전하면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사연자가 집을 파내 어쩌네 중요한 얘기를 해도 남편은 어떻게든 되겠지, 괜찮아 뿐이었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요, 반려견이 사고를 쳐서 아기 침대며 집안 물건에다가 소변을 봐도 괜찮아 하고요. 심지어 최근에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사연자는 너무 놀라서 펑펑 울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남편이 받아서는 괜찮아 하고 끝이었다는 거죠. 사연자가 오히려 화가 나서 아니 놀라거나 걱정되진 않아? 했더니 남편이 왜 화를 내? 나도 걱정돼 라고만 하고요. 상태를 물어본다거나 집으로 오겠다거나 그런 말은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애 데리고 병원 가겠다, 같이 가자 하니까 비 안 오면 그냥 유모차 끌고 가 하더라는 겁니다.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도 더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그저 괜찮아 말뿐인 남편에게 화가 나는데 내가 이상한 거냐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상이야. 아니 너 그럼 신랑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어떻게 자기야 어떻게 큰일 나서 이러길 원하니? 좋은 남편 만난 줄 알아. 너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바로 긍정 마인드야. 괜찮다. 다 좋아질 것이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조바심 좀 내지 마. 동그라미.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아내. 서방님 그러셨어요? 긍정 마인드의 끝판왕, 긍정 전도사세요. 알았어. 자기야 참 나 자기 카드로 구시 가방 신상 하나 질렀어. 괜찮지? 괜찮아. 맞다. 너 내 정신 좀 봐. 옷도 같이 샀어. 봄 신상 완전 예뻐. 괜찮지?
우리 자 기자, 자 X입니다. 자, 오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일단 이제 그 균형을 놓고 보면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남편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쏠려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에는 말이죠. 이 그 아내가 이 남성과 연애를 할 때 모든 게 괜찮다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내가 이 사람이 상당히 성격이 대범해서 내 인생을 맡겨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뭐 사사건건이 문제를 삼는 남편보다는 나을 수는 있는데 저는 다 좋아요. 뭐 소변을 봐서 그것도 괜찮다. 다 좋은데 제가 어디에서 좀 충격을 받았냐면 예. 아기가 떨어졌다는데 오. 거기서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대범한 줄 알았더니 대범한 것이 아니라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괜찮아 얘기를 한 것은 아마도 평소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방어 기제로서 이런 괜찮아라고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걸 보고 계신다면 혹시 이 남편분 이제 본인이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교수님. 네, 같은 괜찮아인데 그 의미가 내면의 의미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할 때는 긍정적인 거 혹은 이렇게 위로를 주거나 마음이 넓은 남편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매사에 애가 떨어졌는데도 괜찮아 이런 건 축소하고 회피하는 거거든요. 이 축소하고 회피한다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이나 꼭 해야 되는 일을 직면하지 못하고 피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또 돌려서 이해해보면 귀찮아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네가 해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남은 부인이 다 해야 되고 부인의 몫이라면 어떤 부인이 화가 안 납니까? 양 변호사님. 이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애가 떨어졌다고 하면 심장이 같이 철렁하고 떨어지는 건 그게 정상적인 어떤 부모 내지는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박상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셨는데 저런 식의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렇게 해서 다 주변에 떠넘겨요. 그러니까 못 믿을 사람, 저 사람한테 못 맡길 사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다 잡아서 어떻게든지 자기 책임은 다 하는 사람으로 해야 그래야 아내분이 앞으로 긴 시간 같이 살 수 있어요. 남편분도 그래야 아내가 살아줍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너무 빨리 올라가서 못 봤는데 이혼해 그러니까 괜찮아.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요? 네, 윤정님 무사태평이네요. 남편이 왜 그럴까요? 걱정할 건 해야죠. 긍정도 좋지만 생각 좀 하세요 하셨습니다. 김명선님 우리 집 양반도요. 괜찮아를 입에 달고 살아서 뭐가 괜찮냐고 싸워요. 이거 무조건 X입니다 하셨습니다. 먼지님도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 귀찮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SHK님은 까칠한 성격보다는 오히려 저게 나아요. 유미유님 사반은 6반이든 750이든 괜찮아 하셨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